그날 밤 나는 약혼자의 입술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 고통을 내가 준 대가로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줄게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후회라기보다는 짜증스러운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첫 번째 복수의 칼을 빼들었다. 나는 지은이다.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하지만 야심만만한 여자. 29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매일 새벽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해치우는 삶, 그 안에서 빛나는 유일한 별은 민준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8년을 끌어온 연애 끝에 작년 가을에 약혼했다. 그의 제안은 로맨틱했다. 한강변 벤치에서 무릎 꿇고 반지 상자 안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내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지은아,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나만 믿어. 그의 말은 달콤했고 나는 그 말을 삼켰다. 가족들도 환호했다. 엄마는 드디어 안정된 삶이야 하며 울었고 아빠는 민준의 등을 두드리며 좋은 사위로다 라고 칭찬했다. 우리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잡혔다. 초대장 디자인까지 끝냈고 신혼집 계약서에 사인만 남아있었다. 그날은 민준의 총각 파티 날이었다. 그는 남자들끼리 가볍게 한 잔만 할게 하며 웃었다. 나는 친구들 잘 챙겨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글을 보냈다.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드라마를 보던 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태호였다. 내 오랜 절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동갑내기.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가 나 때렸어. 병원에 왔어. 빨리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재킷을 걸치지도 않고 택시를 잡아 달려갔다. 강남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치는데 머릿속은 하였다. 왜? 무슨 일로? 태호는 내게 민준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셋이서도 자주 어울렸다. 민준은 태호를 형지라고 부르며 술자리에서 항상 태호의 잔을 먼저 채워주곤 했다. 그런데 왜?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가 깨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붙은 얼굴. 그는 나를 보자마자 미안해, 지은아. 내 약혼자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민준이가 너를? 태호의 이야기는 끔찍했다. 총각 파티는 이태원 클럽에서 열렸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태호가 초대받았다.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여자가 나타났다. 클럽에서 일하는 댄서, 민준의 옛 연인이었다. 그녀는 취해서 민준에게 다가와 오랜만이야, 오빠 하며 팔을 휘감았다. 민준은 웃으며 대꾸했다. 얘야, 이제 지은이랑 결혼할 텐데.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민준의 무릎에 앉아 속삭였다. 태호가 그 광경을 보고 민준아, 그만해. 지은이가 알면 이라고 말리려 하자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너나 신경 꺼. 내가 뭔데. 그 말에 태호가 지은이를 위해서야 라고 되받아치자 민준은 벌떡 일어나 태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 클럽 안이 난장판이 됐고 경찰이 불려왔다. 민준은 도망쳤고 태호는 병원 송달됐다. 나는 충격으로 몸이 떨렸다. 태호야, 미안해. 내가 민준이를 잘못 봤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탓 아니야? 하지만 지은아, 민준이 그 여자랑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말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배신의 냄새가 났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마침내 받았다. 여보, 왜?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장난기 어린 톤이었다. 병원에 와. 지금.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무슨 일인데? 하며 웃었다. 하지만 30분 후 그는 병원에 도착했다.
얼굴은 멀쩡했지만 손마디가 붓고 있었다. 태호를 보자마자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태호 형, 미안. 술김에. 그랬어. 태호는 침대에 누워 민준을 노려봤다. 술김. 내가 날 왜 때렸는지 알아? 지은이를 지키려 한 것뿐이야.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여자. 그냥 옛날 인연일 뿐이야. 너 과민 반응이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남자를 번갈아 봤다. 내 약혼자와 내 친구, 둘 다 내 인생의 일부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뒤틀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의 아파트, 우리의 미래가 그려진 공간. 그는 소파에 앉아 지은아, 용서해. 태호 형한테도 사과할게 라고 했다. 나는 물었다.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 그는 한숨을 쉬며 대학 때 1년 사귀었어. 그 후로 안 봤어. 오늘 우연히 그의 눈은 내 눈을 피했다. 나는 느꼈다. 거짓말. 그의 폰을 슬쩍 봤을 때 메시지 앱에 그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오빠, 총각 파티에서 봐.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민준의 답, 기다리게.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아, 이건 끝이야. 결혼. 취소. 그는 웃었다. 뭐. 장난해. 그냥 오해야.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짝.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오해. 내 손에 태호 피가 묻었어. 내 마음에 그 여자 그림자가 드리웠어. 그는 화를 내며 너 미쳤어? 내가 왜 너 버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너 같은 년이. 그의 말은 거기서 멈췄다. 이미 나온 말은 독이 됐다. 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8년의 사랑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태어났다. 복수심. 민준은 내 인생을 망쳤고 태호를 다치게 했다.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정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마케팅 팀장에게 개인 사정기라고만 말했다. 실제로는 민준의 회사와 내 회사가 협력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다. 나는 그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영업팀 과장, 그의 성과가 그의 모든 것이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알았다. 그의 야망, 그의 허세, 그의 비밀. 태호를 만나러 갔다. 그는 퇴원 준비 중이었다. 지은아, 괜찮아.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가슴이 아팠다. 태호야, 고마워. 내 덕에 진실을 알았어. 우리는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호는 민준의 과거를 털어놨다. 민준이 회사에서 바람 피우는 걸로 유명해. 그 여자뿐 아니야? 너한테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내가 처리할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첫 번째 계획, 민준의 비밀을 파헤치기. 그의 소셜미디어, 이메일, 심지어 그의 회사 내부망에 접근할 방법. 나는 해킹은 아니지만 그의 비밀번호를 알았다. 우리는 함께 산 세월 동안 그의 모든 걸 공유했다. 그게 이제 무기가 됐다. 며칠 후,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는 즉시 답했다. 그래, 미안했어. 사랑해. 나는 웃었다. 미끼가 물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왔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놔. 그는 주저하다가 고백했다. 그 여자와 6개월째 만난다고. 너랑 결혼할 거지만 재미로. 그의 말은 역겹게 들렸다. 나는 그날 밤 그의 고백을 녹음했다. 내 폰에 저장된 파일은
복수의 첫 번째 증거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 내가 날 배신한 대가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걸 빼앗아 줄게. 직장, 명예, 사랑. 하나씩. 민준의 고백을 듣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메마른 분노뿐. 한강의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지은아,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자신만만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미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미소가 마지막이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녹음 파일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그 여자. 그냥 스트레스 풀기야. 너는 내 미래잖아, 미래? 그는 나를 미래의 장식품으로 봤던 거다. 나는 파일을 복사해 클라우드에 올렸다. 안전하게. 다음 단계는 그의 회사였다. 민준의 회사, 한성그룹은 서울의 대기업. 그는 영업팀에서 스타였다. 올해 말 승진이 유력했다. 그 승진을 망쳐야 했다. 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마케팅팀에서 함께 일한 수진이, 그녀는 민준의 프로젝트를 알았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사표 냈잖아. 이나는 울먹이는 척했다. 민준이랑 헤어졌어. 그런데 그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어? 클라이언트가 불만이야. 의수진은 놀랐다. 정말. 우리 팀이랑 협력 중인데 나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민준이가 클라이언트 돈을 빼돌렸대. 증거는 없지만 소문이 돌고 있어. 수진은 충격이네. 상무님께 말씀드리게. 완벽했다. 소문은 불길처럼 퍼진다. 특히 한국 기업 문화에서 평판은 생명줄이다. 그리고 태호. 그는 회복 중이었지만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지은아, 내가 민준이 친구들 사이에 소문 퍼뜨릴게. 태호의 네트워크는 넓었다. 대학 동창회, 스포츠 클럽. 그는 민준의 폭행 사건을 과장해 이야기했다. 민준이 술 먹고 친구 때렸어. 여자 문제로 곧 민준의 폰에 메시지가 쇄도했다. 얘야, 너 미쳤냐? 태호한테 사과해.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이 소문 누구야? 너 아니야. 나는 태연하게 모르겠어? 내가 한 짓 때문 아닐까? 라고 답했다. 민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고 그는 늦은 밤에 집으로 왔다. 지은아, 도와줘. 상무님이 조사 들어간대. 그의 눈은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차를 타주며 물었다. 왜 나한테 와? 그 여자한테 가지 그래.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그 여자랑 끝냈어. 너만 있으면 돼. 그의 절박함이 코믹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증거를 줘. 내 비밀 계좌. 그는 주저했지만 결국 폰을 내밀었다. 그의 은행 앱에 숨겨진 계좌. 클라이언트 뇌물로 쌓인 돈 5천만 원.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이게 뭐야? 그는 당황했다. 그냥 보너스야. 나는 웃었다. 민준아, 내가 날 속인 대로 이제 내가 속아봐. 나는 그날 그를 쫓아냈다. 문을 잠그고 그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옷, 사진, 반지. 이제 그는 외로운 늑대였다. 다음 주 소문은 폭발했다. 한성그룹 내부망에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업팀 과장 M, 뇌물수수 의혹 첨부된 건 내 스크린샷. 민준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너 한 거지? 왜 그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태호를 때린 이유 기억해? 그게 시작이야. 그는 소리쳤다. 너 미친년. 후회할 거야.
하지만 후회는 그의 몫이었다. 민주는 자택되기 처분됐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회사 내 평판은 바닥. 그는 그 여자에게로 갔다. 그녀의 아파트, 싸구려 원룸. 하지만 그녀도 그를 버렸다. 오빠, 이제 스캔들 난 사람. 나랑 안 맞아. 민주는 홀로 남았다.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웃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호를 만나러 갔다. 그는 완전히 회복됐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민준이도 불쌍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쌍. 내 코가 부서진 거 기억해? 엄마가 울던 거. 태호의 엄마는 그 사건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 민준의 폭행은 우리 가족까지 망쳤다. 그래서 다음 타겟, 민준의 가족. 그의 부모님은 부유했다.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재단 이사. 그들은 나를 딸처럼 여겼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민준이가 바람 피웠어요. 나는 녹음 파일을 보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창백했다. 엄마가 나랑 결혼 취소하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그는 약해 보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아,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하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계획을 세웠다. 그의 아버지, 그 변호사, 민준의 뇌물 사건에 연루된 걸 알았다. 옛 클라이언트 파일을 훔쳐봤다. 아버지의 서명. 나는 익명으로 법무부에 제보했다. 한성그룹 뇌물, 변호사 K 연루. 민준의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조사받았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민준은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제발. 다 내 탓이야. 나는 웃었다. 아니, 내 탓이야. 내가 날 배신한 순간부터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 밤에 혼자 누워 나는 울었다. 왜 내가 이렇게 변한 거지? 민준을 사랑했던 그 여자는 어디 갔을까? 태호가 말했다. 지은아, 멈춰. 이건 너도 망가뜨려. 그는 옳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이제 후퇴는 없다. 민준의 마지막 카드는 나의 직장이었다. 그는 내 옛 동료에게 지은이가 복수한다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했다. 사표 낸 후 나는 프리랜서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의 소문을 역이용해 내 이미지를 강인한 생존자로 만들었다. SNS에 올렸다. 배신당한 사랑, 하지만 다시 일어선다. 여성의 힘 좋아요가 폭발했다. 사람들은 나를 응원했다. 민준은 점점 미쳐갔다. 그는 내 집 앞에 와서 소리쳤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죽여버릴 거야. 경찰이 불려왔다. 그는 체포됐다. 폭행 미수. 아이러니했다. 그가 태호를 때린 그날처럼. 민준의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는데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었다. 복수는 체계적이었다. 그의 자유를 빼앗은 다음은 그의 정신. 나는 심리학 책을 읽었다. 트라우마 유발. 민준에게 공포를 심어줘야 했다. 그가 날 배신한 그 공포를. 태호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는 내 곁을 지켰다. 지은아, 이제 그만. 민준이 감방에 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태호야, 내 상처가 치유됐어? 엄마는 아직 병원에. 태호의 엄마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다. 의사가 가족 충격 때문이라고 했다. 민준의 폭행은 파문처럼 퍼졌다. 나는 민준의 옛 연인, 그 댄서를 만났다.
클럽 나이트 스웨이드에서. 그녀는 수아라고 불렸다. 화려한 메이크업 뒤에 피곤한 눈, 민준 오빠. 그 인간, 나 버렸어. 스캔들 나서 나는 그녀에게 돈을 제안했다. 민준의 비밀 더 알려줄래? 100만 원 줄게. 그녀는 웃었다. 돈. 그 인간 비밀은 산더미야. 수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민준은 그녀와 함께할 때 나를 속였다. 지은이. 그냥 돈줄이야. 너처럼 예쁜 애가 왜 그놈이랑.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유용했다. 민준의 불륜 사진, 영상. 나는 그걸 모아서 그의 가족에게 보냈다. 어머니는 쓰러졌다. 민준은 감방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용서해. 나 정신 나갔어. 그의 글씨는 떨렸다. 나는 답장을 썼다. 용서. 내가 태호를 때린 그 밤, 내가 날 속인 그 순간, 이미 끝났어. 하지만 편지 끝에 덧붙였다. 꿈에서 나와. 내가 날 때리는 꿈 심리전. 그는 악몽에 시달릴 터였다. 회사 프로젝트가 무너졌다. 한성그룹의 주가가 하락했다. 민준의 뇌물 사건이 뉴스됐다. 대기업 과장, 부패 스캔들. 그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가족은 파탄 났다. 아버지는 면허 정지, 어머니는 자살 시도.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감방에서 울부짖었다고 했다. 변호사가 나에게 왔다. 지은 씨, 민준이가. 당신 탓이라고 해요. 나는 웃었다. 그의 탓이죠.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가 나를 삼켰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민준의 피 묻은 얼굴이 나왔다. 태호가 말했다. 지은아, 너도 변했어. 이게 복수야. 나는 울었다. 태호야, 난 그냥 공정을 원했어. 그는 나를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위로. 태호와의 관계는 변했다. 우리는 친구 이상이 됐다. 산책하며 한강에서. 지은아, 나랑 시작할래? 그의 고백은 조심스러워. 나는 망설였다. 민준 때문에. 너도 다쳤잖아. 그는 웃었다. 그게 더 내 곁에 있고 싶게 해. 우리는 키스했다. 비 내리는 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다. 민준의 폭력과 달리.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보석으로 나왔다. 마른 얼굴, 눈 밑 다크서클. 그는 내 집에 왔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봐. 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그의 눈은 미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민준아, 그만해. 그는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호가 도착했다. 그는 민준을 제압했다. 얘야, 이대로 끝내라고. 경찰이 다시 왔다. 이번엔 살인 미수. 민준은 영원히 감옥에 갔다. 10년형. 그의 가족은 해외로 도망쳤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태호와 나는 결혼을 논했다. 지은아, 행복하자.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자유는 달콤했지만 텅 비었다. 민준의 감옥 소식을 뉴스에서 본 후 나는 매일을 버티는 게 고통이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웃지 않았다. 태호는 곁에 있었지만 그의 미소조차 때때로 민준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다. 지은아, 여행 갈까? 제주도로. 그는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쉬자. 이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을 씻는 듯 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그렸다. 아이 둘, 집은 강남에. 너는 작가 돼. 태호의 꿈은 소박했다.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복수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민준의 편지가 또 왔다. 감옥에서. 지은아, 나 여기서 매일 너 꿈꿔. 용서해줄래? 나 변했어.
그의 글은 후회로 물들었다. 나는 찢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내가 한 짓이 과했나? 태호를 지키기 위해, 내 사랑을 되찾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괴물이 됐다. 회사로 돌아갔다. 프리랜서지만 새 프로젝트. 한성그룹의 경쟁사, 신영 코퍼레이션. 그들은 나를 고용했다. 지은 씨, 당신의 전략이 필요해. 나는 민준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의 옛 클라이언트들을 빼앗았다. 한성그룹은 더 무너졌다. CEO가 사임했다. 민준의 이름은 잊혔다. 태호의 어머니가 회복됐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강해져서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엄마, 이제 가족이죠. 태호와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드레스 쇼핑, 초대장. 하지만 초대장에 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호야, 난 자격 있어. 그는 키스했다. 너는 내 전부야? 그러나 민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늙어 보였다. 지은아, 제발. 민준이를 봐줘. 나는 거절했다. 어머니, 그 애가 한 짓을 잊으실 수 없어요. 그녀는 울었다. 우린 다 잃었어. 너 탓이야.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후회했다. 복수는 공정했지만 무고한 이들을 다치게 했다. 밤에 악몽이 왔다. 민준이 칼을 들고 너 때문에 소리치는 꿈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웠다. 태호가 안아줬다. 괜찮아, 지은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나는 상담을 받기로 했다. 심리상담사 박 선생님. 당신은 PTSD예요. 트라우마가 복수로 변했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요. 당신 안에 살아요. 나는 고백했다. 선생님, 민준이를 망쳤어요. 과했나요? 그녀는 말했다. 공정은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치유의 시작.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내 약점을 인정했다. 태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섹스를 했다. 그의 몸은 부드러웠고 민준의 폭력과 달랐다. 사랑해, 지은아. 그의 속삭임은 치유였다. 하지만 민준의 편지가 계속 왔다. 나 여기서 자살 생각해.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한복 입고 친구들 앞에서 태호의 손을 잡고 서자 문득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행복인가? 예식장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수아였다. 지은 씨, 축하해. 민준이. 감옥에서 너 이름 부르며 울었대.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나는 웃었다. 고마워.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결혼 후 나는 임신했다. 태호의 아이, 기쁨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이 탈옥 소문이 돌았다. 가짜 뉴스였지만 공포가 왔다. 나는 경비를 강화했다. 태호가 말했다. 지은아, 과거를 버려. 우리 미래를 봐. 그는 옳았다. 나는 민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내 선택의 대가의 편지를 보낸 후 나는 불태웠다. 상징적으로. 임신 소식을 알린 후 삶은 달라졌다. 태호는 더 세심해졌고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래를 꿈꿨다. 강남의 새 아파트, 아이 방 꾸미기. 이름은 민준이었대. 태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때렸다. 태호야,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민준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민준의 재판이 있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 서자 그의 눈이 나를 꿰뚫었다. 지은아.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판사는 물었다. 피고가 당신을 위협한 사실을 증언하세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네, 칼을 들고 왔어요. 너 때문에라고 했죠. 민주는 울었다. 그건 사랑했으니까의 사랑. 그 단어는 메스구졌다. 재판은 끝났다. 무기징역. 그의 삶은 끝났다. 법정을 나오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공허함이 컸다.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는 집으로 갔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 이야기를 했다. 딸이면 내처럼 예뻐질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러나 복수의 파문은 계속됐다. 한성그룹이 파산했다. 직원들이 실직했다. 민준의 동료 하나가 나에게 왔다. 지은 씨, 당신 탓이야. 가족이 망했어. 그의 눈은 원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말했다. 민준의 탓이에요. 그가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무고한 피해자들. 심리상담이 계속됐다. 박 선생님은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예요. 균형을 찾아야 해. 나는 고백했다. 선생님, 민준을 사랑했어요. 아직도 그녀는 놀랐다. 그럼 용서하세요? 자신을 위해 용서? 불가능해 보였다. 태호의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옷을 사왔다. 지은아, 손녀예요. 행복하세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준 때문에 그녀는 안 왔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가족. 임신 6개월, 배가 불러왔다. 산책 중 민준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듯 보였다. 지은아, 제발. 민준이 편지 가져다줘. 나는 거절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집에 와서 나는 편지를 읽었다. 엄마가 아파. 너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밤에 나는 태호에게 말했다. 태호야, 민준 감옥에 가봐. 마지막으로 그는 놀랐다. 왜? 용서해야 해. 나를 위해. 그는 동의했다. 우리는 함께 갔다. 철창 너머 민준은 초췌했다. 지은아.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갔어. 그는 울었다. 아니, 내가 사랑했어. 진짜로 그 순간 무언가 풀렸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철창을 사이에.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태호야, 이제 자유야. 그는 키스했다. 그래, 우리야. 아이 이름은 할인으로 지었다. 빛나는 진리. 출산일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나는 민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렸다. 안녕. 할인이가 태어났다.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태호가 안고 우리 딸 하며 눈물 지었다. 나는 지쳤지만 행복했다. 태호야, 고마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가족. 진짜 가족. 퇴원 후 삶은 평화로웠다. 할인이의 첫 미소, 태호의 육아 휴직. 나는 작가로 데뷔했다. 내 이야기, 배신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은 강인한 여성지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책 속 나의 독백,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를 더 깊게 파는 칼. 민준 소식은 끊겼다. 감옥에서 잘 지낸다고. 그의 어머니는 재활원에 들어갔다. 나는 돈을 보냈다. 익명으로. 용서의 마지막. 태호와 나는 1주년 여행을 갔다. 제주도 다시. 바다 앞에서 영원히 맹세했다. 할인이는 할머니 품에서 웃었다. 하지만 어느 날 편지가 왔다. 민준의. 지은아,
나 출소할 거야. 5년 후 용서해줘서 고마워. 행복해라 은하는 불태웠다. 이번엔 미련 없이. 삶은 계속됐다. 하린이의 첫걸음, 태호의 승진. 나는 새 책을 썼다. 용서의 빛. 복수에서 치유로. 민주는 출소 후 작은 마을로 갔다. 재기했다. 카페 주인. 그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태호의 손을 잡고 하린이를 안으며. 이게 공정행 복수는 끝났고 사랑이 시작됐다.